안녕하세요, 리베아입니다. 제가 어제 라이브를 하는 바람에 좀 환경이 약간 어수선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경 이미지 처리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배경색이죠. 배경색을 전체로 꽉 찬 배경색이 아니라 배경색에 진행을 했다가 배경색이 갑자기 끊기고 다른 배경색으로 진행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떻게 설명이 모호하기 때문에 같이 화면을 보면서 어떠한 디자인 스타일인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는 화면인데요. 위에 배경색이고 위에 또 배경색이 다르죠. 예전 같았으면 이거를 가로 1픽셀에 새로 긴게 이미지를 따가지고 리핏 X를 시켰는데 배경색으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마우스를 내리면 이렇게 물론 헤더가 이렇게 고정되는 형태긴 하지만 헤더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다음 보시는 사이트인데 현재 배경색이 이렇게 진입했다가 중간에 일부분에서 딱 끊기고 새로운 배경색이 또 시작을 하죠. 이 부분도 한번 해볼 테고요. 그리고 또 내려보면 이 부분도 배경색이 진행을 했다가 갑자기 끊기고 또 다른 색 진행한 다음에 또 다시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한번 배경색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티빙부터 한번 해볼까요? 티빙의 색을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위에 진한 분홍색이었다가 분홍색으로 바뀌고 다시 회색으로 바뀌는데 이것을 이미지 처리하지 않고 물론 실제로 헤더가 고정이기 때문에 코딩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현재는 멈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상태에서 스크롤되면 다 올라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자, 우선 캡처를 뜨고 정보를 얻어야겠죠. 이 부분을 해볼 텐데 배경색으로 할 거예요. 그라디언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배경이 있으면 스크롤 생성이 돼서 이게 이어지는지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스크롤 생성하기 위해서 div 하나 생성한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div의 높이를 좀 넉넉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크롤 생성이 되겠죠? 우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배경을 한번 넣을 텐데 바디에 한번 배경을 그라디언트를 한번 표현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배경의 그라디언트는 총 3가지 색이 들어가는데 우선 그라디언트 넣는 방법이 있죠. 백그라운드, 라이너, 그라디언트 해준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to bottom을 해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색이 중요한데 시작색은 이 색이 되겠죠. 이 색으로 하고 시작색에서 시작색으로 가야 됩니다. 시작색에서 그라디언트가 시작을 할 때 이쪽에서 그라디언트가 시작하고 여기에서 그라디언트가 도착을 할 거예요. 이 도착 지점이 현재 이렇게 30픽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다가 30픽셀이라고 작성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색상 한번 볼게요. 다음 색상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똑같이 우리가 30픽셀이라고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우선 한번 볼게요. 마지막 이미지 색상까지 배경 색상까지 각각 넣게 되면 이 A라는 색상에서 A라는 색상까지 이동하는데 30픽셀 동안에 계속 같은 색상으로 이어지고 바톤 터치하면서 이게 30픽셀이라는 지점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색과 색이 만나는 30픽셀 구간에서는 딱 잘라지듯이 표현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딱 잘라지는 모습이 표현이 되죠. 스크롤 내리면 위로 같이 올라가죠.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현재 티빙이라는 사이트는 스크롤 내리면 헤더가 고정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헤더가 고정이 되지 않다고 가정을 하고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패턴이 좀 익숙해지게 되실 거예요. 이제 끝색에 대한 위치만 잡아주면 되겠죠. 바로 여기가 도착 지점이 될 테고 그리고 여기가 시작 지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30픽셀이 진입이 되는 230픽셀만큼 배경색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도착색이 230픽셀에서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회색이 다시 230픽셀이라는 곳에 다시 시작을 하겠죠. 그 시작하는 색은 바로 이 색이 되겠죠. 이 색은 230픽셀부터
색이 시작이 되니까 또다시 바톤 터치 하듯이 넣어줍니다. 색상을. 자, 이렇게 넣어주고 쉼표에서 도착색을 넣어줍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시작색 계속 유지하면서 도착하는 지점에 놓고 그 도착하는 지점을 똑같이 써준 다음에 또 다른 색을 지정을 하면 딱 시작색과 그 다음 색이 잘려지는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색으로 이동을 하는데 230픽셀부터 다시 새로운 색이 시작되면서 잘리듯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스크롤 내리면 이렇게 색이 잘 표현이 되고 확대를 시키면 색이 유지가 되면서 정확하게 잘린 형태가 나오도록 되죠. 이런 패턴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실 예제 사이트는 가로형으로 그라디언트가 그려지듯이 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가로형으로 가긴 하지만 문제가 다양한 해상도에 적절히 배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브라우저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색이 분리되는 형태이긴 하지만 여기서 약간 비스듬히 배경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화면을 같이 보시게 되면 이 가운데 부분이 가운데가 아니에요.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비율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이 구간을 유지하면서 양쪽으로 배경색이 각각 다르게 유지가 될지를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좀 만들어 볼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게 되면 우선 이 중앙을 찾아야 돼요. 이 중앙을 찾는다는 것은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가 중앙인지. 로고가 시작이 중앙이겠죠. 좌측 변이 시작이겠죠. 로고를 기준으로 좌측 변이 시작이 되고요. 우측 변은 요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우측 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를 제가 이렇게 딱 사각형을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으로 중앙에 스냅을 걸어보겠습니다. 여기 스냅이 걸리거든요. 딱 마키툴 사각형을 그리고 마키툴이 정확하지 이렇게 삐뚤삐뚤하더라도 이 기다란 마키툴 사이에 가이드라인을 밀어서 걷게 되면 가운데 스냅이 걸립니다. 이 스냅이 바로 정가운데예요. 이 전체 브라우저에 가운데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라디언트를 그릴 때 아까는 픽셀로 여기서 여기까지 픽셀을 쟀잖아요. 현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중앙에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선은 중앙에 각각 다른 색이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왼쪽에 파란색, 오른쪽에 회색이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한 개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는 제가 주석 처리를 할게요. 처리를 하고 HTML도 주석 처리를 해두겠습니다. HTML을 그대로 둬도 되겠네요. 이 div를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이 bg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bg에다가 우리가 백그라운드 라이너 그라디언트를 넣어주게 되고요. to right를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치를 시킬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50%씩 나눠 갖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했어요. 자, 그럼 우선 왼쪽 색상을 추출하겠습니다. 시작색은 이 색이고요. 도착색은 이 색인데 50%까지만 도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50%부터는 회색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스포이드 똑같이 넣고요. 그리고 색 넣었는데 50%에서 다시 시작. 그리고 끝나는 색은 같다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높이만큼의 배경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div 요소에 높이를 줄게요. 40픽셀이네요. 높이 40픽셀로 주겠습니다. 미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이 쭉 그어졌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젠 가운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운데가 아니라는 것은 좀 설명을 덧보태면 여기가 현재 가운데예요. 이 부분이 가운데지만 왼쪽을 기준으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더 초과가 거예요. 하지만 이 회색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덜 증가한 거죠. 덜 증가. 좀 말 이상하긴 하지만 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약간 숫자로 표현을 하게 되면 파란색은 50%에서 플러스 특수한 픽셀로
증가가 된 거고요. 오른쪽 회색 기준으로 볼게요. 회색 기준으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50% 못 미친 거죠. 특정 픽셀만큼. 이 물음표라는 특정 픽셀들은 수치가 같습니다. 그 수치를 한번 넣어 재볼게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CSS로. 자, 약간 흐리멍텅한 부분은 무시하겠습니다. 이제 162 픽셀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파란색이죠? 파란색이 50%보다 아까 162 픽셀만큼 증가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칼시라는 calculator 계산기 있습니다. 플러스 162 픽셀만큼 증가를 시켜주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 계산기로 써 칼시 해서 162만큼 덜 가게 된 거니까 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결과 한번 볼까요? 중앙 배치가 아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걸 보이시죠? 화면을 축소하고 확대하더라도 50% 비율에서 162 픽셀만큼 줄어들거나 늘어남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화면 확대라 축소한 이유는 해상도가 높거나 해상도가 낮은 분들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밑에 있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 색 분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 한번 뜰게요. 지금 가이드선 가운데에서 그어져 있죠? 아까 그었던 가운데선 정확하게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럼 쉽게 생각해 봅시다. 왼쪽에는 회색 배경으로 채워져 있고요. 오른쪽은 이 파란색, 하늘색 부분이 아니라 파란색 부분을 채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div에서 bg2라고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bg2 해주고요. 높이 필요하겠죠? 높이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 색을 볼 수가 있으니까. 실제 코딩할 때는 높이를 넣지 않습니다. 260 픽셀입니다. 260 픽셀만큼 커져 있고요. 백그라운드, 라이너, 그라디언트 넣어주고 to right로 똑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지게 하고요. 시작색 있겠죠? 시작색은 왼쪽에 회색 넣어줍니다. 50%씩 나눠 가졌다고 했죠? 똑같은 색 넣어주고요. 도착 지점 똑같이 50% 해주고 그 다음 색은 약간 진한 파란색 이 부분을 클릭해서 추출하겠습니다. 50% 똑같이 시작을 하고 끝색은 그대로 50% 줬던 그 색 그대로 유지시켜 줄게요. 자, 미리 볼까요? 자, 이렇게 반반씩 채워지죠. 색이 위에랑 좀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BR 칠게요. 자, 이렇게 떨어졌고 왼쪽과 오른쪽 구분은 됐어요. 자, 디자인을 다시 보면 이쪽이 이 색으로 다 채워진 느낌으로 들죠. 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그라디언트로 하시면 되기도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위에 덧그린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떻게 덧그리냐면 우선 이걸 전체가 가운데 정렬입니다. 아까 980 나왔거든요. 980 픽셀의 가운데 정렬 배치를 시키고 레이아웃을 짜실 때 왼쪽에 배치시키고 오른쪽에 이렇게 배치시키게 될 거예요. 각각 박스가 총 3가지 박스가 배치가 되는 거죠. 전체 박스 되고 이 공지사항 채용공고 보도자료 관련 법령 있는 div 하나 있고 오른쪽에 고객지원 홍보센터 div에 각각 있는 겁니다. 그럼 고객지원 div에 배경색 주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div 이곳에 레이아웃을 총 3개를 나누면 돼요. 1번, 2번, 3번 레이아웃 공지사항 있는 부분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배경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nth child로 할게요. nth child를 첫 번째 자식을 넣기 전에 우리가 가운데 정렬부터 시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색 배치가 제대로 일어나거든요. 자식의 div를 잡고요. 그러면 지금 감싸준 div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 div를 잡고 가로 사이즈 980이었어요. 여기에다 마진 영어로 하게 되면 우리가 가운데 배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2번 3번 전부 다 플롯 배치해도 되고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셔도 됩니다.
플렉스 하게 되면 각각 또 가로 사이즈 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플롯 배치할게요. 플롯 배치하고요. 이 부분은 자식의 div에 div 안에 있는 애들이죠. 이렇게 해주고 이 div 전부 다 플롯 배치하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들어가니까 굳이 따로따로 써주지 않아도 되죠. 이 부분은 가로 사이즈가 전체에서 50%를 차지하게 되고요. 나머지 각각 가로 사이즈를 가져가게 되겠죠. 전체 50%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딱 맞게 들어갔으니까 50%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곳까지 색을 넣게 되면 현재 325픽셀입니다. 325픽셀에서 또 가로 사이즈는 여기 있는 데까지겠죠. 164예요. 164에 325. 326이라고 하겠습니다. 왠지 저렇게 딱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다가 두 번째라는 것은 두 번째 div는 바로 얘를 얘기하죠. 이곳에 배경색만 넣어주면 돼요. 배경색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죠. 이걸 높이만큼 줘야 되니까 이 부분을 260이었죠. 260을 그대로 높이를 줍니다. 자, 이렇게 색이 다 채워졌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민해야 되시는 것이 우리가 색이 갔다가 끊기고 또 들어갔다. 근데 전체 배경색이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큰 이슈였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운데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더 가고 얼마만큼 덜 갔는지를 계산하면서 계산식을 들어갔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전체 컨텐츠까지 파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었죠. 전체 컨텐츠 자체가 보더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다가 보더를 넣어서 전체 덩어리감을 한번 줘볼게요. 이곳이죠. 전체 가로 사이즈가 얼마만큼인지를 봐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이런 식으로 가능하게 되고 이 안에서 왼쪽에 1번 항목이 50% 가져가고 나머지가 50% 가져가지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각각 픽셀로 준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빨간 선 자체가 가운데 정렬이 되고 그 위에 2번 항목만 배경색을 주어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덧대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거죠. 그 전에는 큰 div에다가 왼쪽, 오른쪽 각각 50%씩 나눠 갖는 50%씩 이렇게 나눠 갖는 색을 넣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경 그라디언트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뭔가 반반씩 나눠서 갖는 형태가 아니라 약간 비틀어지는 그리고 뭔가 가면서 다양한 색이 연출되는 형태의 배경 패턴을 넣어 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정말 큰 이미지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배경 이미지로 넣었거든요. 세로 1픽셀짜리 가로 엄청나게 긴 이미지를 만들고 가운데 선을 나눠서 왼쪽 오른쪽 배경색을 따로 준 다음에 그걸 이미지화 시켰었어요. 근데 CSS3가 나오고부터는 이렇게 라이너 그라디언트로 해서 각각 분할을 해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선도 넣어줄 수가 있고요. 배경으로 이 배경 그라디언트로 되게 많은 것들을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한 팁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강의를 하게 되면서 수강생 한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제가 팁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생각을 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정보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